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엔비디아가 탐내는 HBM 패키징 이 기업 3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가장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이 HBM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HBM의 핵심적인 기술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1,6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2024년도 이 올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업종 중의 하나인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에 따른 핵심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상반기에 주식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도 정리해 왔으니까 꼭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가 현재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달에 폭등세에 힘입어서 지금 4위, 3위까지 올라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등과 그러니까 알파벳을 제쳤을 때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그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추월 가시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엔비디아의 경영진 이사 2명이 2,400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경영진이 보유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은 상당한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4%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마감이 됐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 급증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70달러가 무너지면서 조만간 애플과 엔비디아에 대한 시가총액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가오는 3월 18일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컨퍼런스가 엔비디아의 주가 2차 상승의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4에서는 다가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4일간이죠. 4일간 개최가 됩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900개의 세션과 250개 이상의 전시, 수십 개의 기술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모이는 개발자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AI 개발자들 중에서 최상위 개발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기술들이 여기서 시장에서 소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번 GTC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규모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엄청나게 큰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AI 산업 속에서 기업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공개하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존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수많은 공룡 기업들부터 스타트업들까지 다 모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선두는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시그래프트 2023에서 엔비디아가 GH200을 올해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죠. 이 가격이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H100이 한 6천만 원 정도 하죠. 그 6천만 원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GPU에 대한 독보적인 경쟁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구매를 원하는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사겠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초창기에 PC가 굼뜬 2차원 영상 세계만 구현할 때 복잡한 3차원 이미지 구현을 준비했던 엔비디아가 올해도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GPU 속에도 당연히 단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를 개발하고 AI를 학습할 때 거기 안에 단기 기억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AI 학습을 위한 매개 변수를 전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GPU와 HBM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이 HBM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아직은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메모리 3사가 전부 다 HBM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엔비디아 GTC를 앞두고 삼성과 메모리 3사는 AI 로드맵 준비에 한창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기술 경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SK하이닉스가 4세대 HBM으로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제품 공급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번 행사에 300개사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하는 만큼 자사의 AI 반도체와 솔루션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여기에서 어떤 기술들이 나오냐, 그리고 그 기술들이 어떤 기업들에 납품이 되냐, 그 기업들이 어떤 상품을 출시하냐가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차기 GPU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에 엔비디아한테 HBM을 납품하는 기업은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까지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한 핵심 연구원이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뒤늦게 법원이 이직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기술인 만큼 절대 해외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HBM 1위 주자인 SK하이닉스의 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HBM3의 양산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기술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이러한 핵심 기업들의 인재를 영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으로 SK하이닉스에서 이직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직원으로 HBM의 설계를 주도했던 직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마이크론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의 개발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에서 퇴사를 할 때 2년 동안 경쟁사에 취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기고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경쟁사의 임원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HBM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HBM 개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HBM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격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TF가 개발실 조직으로 격상이 된다고 하면은 HBM 개발만을 위한 설계팀부터 솔루션 팀들이 꾸려지기 때문에 개발부터 수율 안정화까지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 개발실도 단순히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개발실장을 부사장급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실을 별도로 조직하는 삼성전자가 왜 조직하냐라고 평가를 해봤더니 이거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현재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3세대 제품인 HBM2E의 경우에는 메모리 3사 중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HBM3 같은 경우 4세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게 독점적으로 납품하면서 점유율이 높죠. 즉 사실상 최신 HBM 경쟁에서는 현재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AI 행사에서 올해 상반기 양산 예정인 HBM3 12단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GTC 2024에서 부스도 마련하고 HBM3 브랜드인 샤인 볼트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인데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밝혔던 고용량 제품인 HBM3 12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이번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시장에 공개될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무리는 아니겠죠.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한테 샘플을 보내고 검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차세대 AI 칩인 H200이나 B100에 탑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다방면으로 현재 HB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는 HBM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약 1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하나로 1조 3천억 원이고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력 소비도 줄이고 성능을 높이면서 HBM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확보해야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지출에 대한 예산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회사 전체의 지출의 약 10분의 1을 패키징 공정 개선에 투자하는 만큼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모든 투자 중에서 최우선 투자로 HBM에 대한 패키징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신규 투자의 대부분을 MR, MUF로 불리는 새 패키징 방식과 TFV 기술 개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듯 SK하이닉스가 다방면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도대체 뭐냐? 이 MUF는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자체에다가 MUF를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몰디드 언더필 소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수직으로 이 D램들 쭉쭉쭉 쌓아서 연결을 할 때는 독자 개발했었던 비전도성 접착 필름을 사용해 왔었는데 이걸 사용했을 때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UF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UF에 대한 투자로 MUF에 대한 기술력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데 이 두 기업이 모두 다
MUF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MUF, 몰디드 언더필에 대한 기술 자체가 대세 기술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시그네틱스입니다. 시그네틱스는 미국의 광대역 통신용 칩 전문 기업인 맥스리니어와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MUF 기술 관련 제품을 이미 공급 중인 기업입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관련 소재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MUF 관련된 다수의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AI 컨퍼런스 이후에 국내 HBM의 기업들에 대한 향후 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단기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현 주가보다는 지금 일정이 18일인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바로 사는 것보다는 1,900원에서 1,850원 사이부터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신다면은 이번 이슈 AI 컨퍼런스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때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들 해당 기업 리포트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리포트 지금부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 누르시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아주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100% 무료 회원 가입이고요.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전혀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해당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죠. 해당 총정리집을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집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단기 급등주, 단기간의 시장에서 시세낼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를 여기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급등 추천주에 있는 컨텐츠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무료 회원 가입 이후에 급등 추천주 컨텐츠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